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비타민 D 결핍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타민 D는 인체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비타민 D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출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이처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 환자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1%대 3.1%로 높았습니다. 중증 환자는 비타민 D 수준이 현저히 낮았고 비타민 D 결핍이 바이러스 환자의 사망률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CBN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38명의 기독교 대학 총장들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기독교 대학 및 대학협의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기독교 대학 총장은 다른 대학 총장보다 더 오래 머물렀으나 대학 운영으로부터 오는 압박과 업무의 복잡성이 증감에 따라 기독교 대학 학장들이 봉사하는 기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에 14개 대학이 새로운 총장을 임명했으며 2019년에는 13명 그리고 2018년에는 11명이 떠나 계속 상승 추세라고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교회들은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지만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월 5일 세 번째 국가 봉쇄를 단행한 영국 정부는 교회가 안전하고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근거해 대면 예배를 허락했지만 북아일랜드의 주교들은 입원 환자와 중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관련 사망자 수 그리고 지역 의료 종사자들의 압력으로 1월 7일부터 2월 6일까지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고 블루리치 크리스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방의회가 극단적인 시위대에 점령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사안에서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하원 결의안 채택을 오늘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으면 내일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들의 폭력 시위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은 소셜미디어 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제2의 폭력 사태를 암시하는 듯한 게시물들이 눈에 띄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때까지 광범위한 시위를 촉구하는 글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위는 주최 측에 따르면 100만 군사행진이라는 이름으로 1월 20일에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선서를 하는 장소인 의회 앞마당에서 계획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어제 하루 21만 3,453명 추가돼 현재 2,291만 7,334명, 누적 사망자는 1,792명 추가된 38만 3,27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시카고 여론에 최소 29명이 총에 맞아 5명이 숨졌습니다. 이 총격 사건 중에는 지난 9일 3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총상을 입힌 제이슨 나이튼게일도 포함됐습니다. 그날 살해된 피해자들은 중국에서 온 시카고 대학 유학생 이란판, 20세 남성, 46세 경비원 등입니다. 용의자는 경찰과 교전 중 사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용의자는 범행 전 몇 시간과 며칠 전에 SNS에 욕설 섞인 동영상을 게시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나이튼게일은 시카고 주민으로 여러 해 동안 청소원, 경비원, 중장비 운전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어제 추가 사망자 81명을 포함해 4,711건의 새로운 확진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 누적 확진자는 102만 8,750명, 누적 사망자는 19,29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일 테스트 건수는 77,775건, 일주일 주 전체 양성률은 7.9%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현지 시간 지난 9일 자카르타에서 이륙 직후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리위자야 항공 보잉 737 여객기의 추락 위치를 파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2명을 태우고 서부 칼리만탄주 보르네오 섬 펀티역으로 향하던 이 여객기는 자카르타에서 출발한 지 약 4분 만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난 9일 밤 중단된 수색 작업은 날이 밝으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의 수도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수자장, 싱타이, 딩저우 등 3개 도시에 금종령이 내려졌습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3개 도시는 베이징 인접 지역으로 이 도시들은 시내 이동까지 막혔습니다. 이들 도시의 방역당국은 지난 9일부터 대중교통과 모든 상점도 봉쇄하고 일주일간 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영국에서 발견된 것과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기준 일본 전역에서 6,076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새로 보고돼 최다를 경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집권 5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우선 다음 달 실시되는 코로나19 백신의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약속했습니다. 올해는 경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는 어제 열린 뉴올리언스 세인츠와의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9대 21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베어스는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프로골프 투어의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PGA 챔피언십이 2022년 대회 개최 장소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미국 골프 협회가 2022년 뉴저지주 배드민스턴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장에서 열릴 예정인 PGA 챔피언십의 개최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린 추운 날씨 보이겠고 한때 맑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30도, 밤 최저 29도. 내일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고 오후 한때 맑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36도, 밤 최저 29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